안녕하세요. 굿모닝 밴쿠버 시청자 여러분.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굿모닝 밴쿠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먼저 추위와 눈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밴쿠버 기온은 무려 영하 13.7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평상시 보기 드문 한파로 인하여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웨스트젯 항공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모두 242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공항에 발이 묶이거나 스케줄이 엉망이 된 승객들이 많았는데요. 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황당하고 불편했을까요? 역시 추운 겨울에는 방구석이 가장 안전한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번 한파로 인하여 플러머들이 매우 바빠졌습니다. 평상시에 2배가 넘는 전화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뚝 떨어진 기온으로 파이프가 얼어터진 경우일 텐데요. 외부에 노출된 수도 파이프의 경우 사전에 워터밸브를 잠가 수돗물을 차단해주거나 일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파이프를 힐업해주는 자동 조절 장치를 설치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상상하기 끔찍한 경우는 하수도가 얼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샤워는 물론 화장실의 사용조차 어려워지니 그야말로 문명과 동떨어진 상황을 강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어쨌든 이번 한파는 화요일과 수요일을 거치면서 차츰 영상으로 접어들어 금요일에는 기온이 영상 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화요일 오후부터 많은 눈이 내려 수요일까지 이어지고 목요일에는 비로 바뀔 것 같다는 예보입니다. 화요일, 수요일에는 차량 운행에 특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밴쿠버는 이번에 오랜만에 경험한 한파이지만 캐나다는 추위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나라인데요. 1월 14일 일요일 기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은 노스웨스트 준주의 린드버그 랜딩으로 영하 49도를 기록했으며 2위는 역시 노스웨스트 준주의 포트 심슨으로 영하 48도, 체감온도는 영하 57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에드먼턴 국제공항은 일요일 아침 기온이 영하 43도, 체감온도는 영하 53도에 달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 20위에 올랐습니다. 캐나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밴쿠버의 이번 한파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군요. 추위와 관련된 상식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보통 강물은 얼어도 바닷물은 얼지 않는데요. 소금물이니까요. 하지만 바닷물이 얼기도 합니다. 1942년 밴쿠버 버라드 인렛의 바닷물이 최소 1마일에 걸쳐 6인치에서 심한 경우 1피트에 달하는 두께로 얼어붙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통나무로 얼음을 깨야 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BC주 주민들이 느끼는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월 15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블루 먼데이라고 1년 중 가장 우울한 날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매우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다면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그건 그냥 오늘이 펄원 월요일이라서 그런 겁니다. 세계적으로 우울한 펄원 월요일이라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블루 먼데이는 2005년 영국의 여행회사인 스카이 트래블이 매년 1월 세 번째 월요일을 블루 먼데이로 지정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그들의 주장으로는 이날이 1년 중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날이라고 하네요. 그러니 여행을 많이 가시라는, 네, 모두 짐작하시겠지만 그냥 마케팅 전략으로 만들어낸 날입니다. 마치 빼빼로데이나 짜장면데이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아무튼 레인쿠버에 사는 우리들은 우울함에 대해 명확한 대책이 있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햇빛, 운동, 비타민 D의 섭취 등이 우울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폭설이 내린다고 하니 집 앞에 쌓인 눈을 열정적으로 치워버리는 것도 우울함을 없애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눈 많이 올 때는 콘도에 사는 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눈 치울 일이 없을 테니까요. 마침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BC주 주민의 절반 이상이 다소 또는 매우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격리와 일상생활의 변화 그리고 인간관계의 단절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팬데믹과 관계없이 훨씬 이전부터 밴쿠버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도시 중 하나라는 말들이 있었을 만큼 밴쿠버 주민들의 외로움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설문조사는 넥스트도어라는 앱을 통하여 340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꼭지로는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밴쿠버와 캐나다를 떠나는 캐네디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BC주는 다른 어떤 주들보다 많은 주민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주였었는데요. 하지만 밴쿠버를 기준으로 보면 2017년부터 매년 약 1만 명에서 1만 2천 명 정도의 주민들이 BC주 다른 지역으로 초과 유출되고 있으며 작년에 BC주를 떠난 주민은 유입된 주민들보다 무려 8천여 명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전체로 보면 작년에 3만 5,600명이 캐나다를 떠났습니다. 자유당 정부는 캐나다의 유례없는 인구 증가를 마치 엄청난 업적인 양 자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많은 주민들이 밴쿠버를 떠나고 BC주를 떠나고 캐나다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주장과는 전혀 상반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간 무려 125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이러한 이민자들을 바탕으로 캐나다의 경제가 굴러가며 이민 정책만이 만병통치약이다 라는 것이 현재 정부의 주장이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주장은 아무런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증가가 경제 규모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질적인 1인당 GDP 측면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아주 미미한 영향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실을 보면 이렇습니다. 캐나다는 OECD 국가 중 가장 취약한 경제를 갖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팬데믹 이후 1인당 GDP 성장률은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5번째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향후 40년간 캐나다의 1인당 GDP 성장률은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결국 반작용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유당 정부의 이민 정책은 결국 캐네디언들로 하여금 vote with their feet, 즉 직접 발로, 행동으로 피드백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리 싫으니 중이 떠나가는 거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캐나다를 선택했던 또 다른 이민자의 입장에서 이처럼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가는 밴쿠버와 캐나다의 현실을 보게 되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도 캐나다인데 밴쿠버나 BC주도 마치 캘리포니아나 일부 미국의 서부 주들처럼 점점 살기 어려워 사람들이 탈출하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이민자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 밴쿠버를 캐나다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은 마치고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스타크래프트 SCB 건설 로봇의 목소리로 잠시 들어보면서 오늘 굿모닝 밴쿠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한 SCB 목소리라는데요. 매우 잘 어울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계속하세요.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보람포기 신고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